예, 안녕하십니까. 심신의학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심신의학의 두 번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심신의학이 창안한 디펙 초프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디펙 초프라의 토탈 메디테이션 통합의학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 또 생각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도 보스턴 의대 교수로서 하버드 대를 나와서 교수로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갔죠. 잘 나가는 그분이 의학과 영성을 접목해서 심신의학 이 마인드 바디 메디신을 창안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 때문에 이 심신의학을 창안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성공했지만은 자신의 삶에는 행복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 하루에 담배 C가 한 갑, 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자신의 건강이 악화됐고 내가 지금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진심으로 이래 하는 게 맞냐 이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었다. 자괴감이.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고대 인도의 치유가액인 이 아유르베다에서 거기 대안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초프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라졸라에 초프라 행복센터를 세우고 또 세계를 돌면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적이라든지 또 풍요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지혜 등 많은 이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프라의 이번 시간에 잠깐 이 영상 디펙 초프라가 지은 토탈 메디테이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명상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디펙 초프라.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의학을 한데 아우른 독창적인 건강론과 행복론을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타임에서 세기의 100대의 영웅이자 우상 중 한 명으로 소개되었고 뉴스위크가 선정한 20세기를 움직인 100인 중 한 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예. 당신은 왜 명상을 하려고 하나요? 나는 그 이유를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행복이 각자의 생활 방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술과 담배를 즐기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며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그런 형편없는 생활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의 생활 방식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깨어난다는 건 판에 박힌 일상을 살아가고 남에게 전해들은 신념과 의견을 따르고 어떤 희망에 집착하는 걸 뛰어넘어 자아의 안건을 초월하는 데 자신을 바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깨어난다는 건 더 고양된 의식, 다시 말하면 더 깊은 자각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일상의 현실입니다. 방이 너무 덥다는 걸 알아차리면 방 안의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늘 전화를 해오던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면 그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만 생각해도 알아차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말 그대로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행한 소식은 당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틀에 박힌 일상을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움직임을 볼 수 없고 의식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한결같고 일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이것은 다시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명상은 회피가 아닙니다. 명상은 현실과 평온하게 조우하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이 말씀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감하다고 할 정도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립니다. 상황은 힘겹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저 앉아있지 말고 무엇이라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걸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하지 마라. 거기에 그냥 앉아 있어라. 거기에 앉아서 멈추어서 우선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명상을 하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명상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에 품은 목표는 단 하나. 존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 라는 상투적이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다지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생경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그 생각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힘들여 노력하지 않고도 그저 본성에 따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들도 힘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고 유지합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 동안 심장은 10억 번 뛰는데 이는 당황스러울 만큼 엄청난 수치입니다.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 피부, 심장, 폐, 간, 뇌 등의 장기 등은 어렵지 않게 서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형태로든 의식이 항상 현존한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 좀 더 근본적으로 표현해서 판단은 마음의 진정한 특성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정한 특성은 의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뒤에 끊임없이 뛰고 있는 심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 뒤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 마음의 비밀을 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마음의 비밀을 푸는 데는 자신의 의식을 파헤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명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우주도 깨어나게 됩니다. 인류가 우주를 깨울 수 있다는 도이치 박사의 발상은 매우 대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저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인식, 관찰, 해석, 그리고 기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인간은 분명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현실을 창조합니다. 원초적인 의식으로부터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건 매우 타당한 행위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서로 다른 힘이 다투고 있습니다. 3kg 정도 살을 빼야겠다는 것처럼 간단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우리 내면에서는 살을 빼고 싶다는 목소리와 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 이야기하는 목소리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분열된 자아가 너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에 있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분열된 자아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몸에 밴 습관과 싸울 때 분열된 자아가 서로 대립하며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쪽과 완강하게 변화를 거부하는 쪽이 전면 대결을 벌입니다. 승자도 없이 계속 대결이 지속되는 겁니다. 내면의 분열된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명상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흥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며 느꼈던 흥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요함과 내면의 평화는 좋은 경험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내면의 갈등, 혼란, 두려움, 우울, 걱정, 당혹감, 자기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라도 이런 내면의 공간을 발견하고 그 공간에서 온전하고 문제없는 자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명상의 전통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고 온전함을 찾고 통합된 자각에 도달했다는 기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명상은 자연스러우면서 쉬워야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욕망, 특히 육체적 욕망은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거부하는 것, 분열된 자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존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의식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태어난 이후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의식에서 비롯된 무한한 지성과 창조적인 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 자연이 지구 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은 의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의 추구, 소위 말해서 힐링, 치유를 해가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절제와 자비입니다. 절제와 자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병이 듭니다. 일 중독이란 말은 자랑스럽게 한 사람이 있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타인을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보는 자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문제를 관찰하다 보면 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가족과의 관계 등 오히려 일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힐링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학자들 사이에, 의사들 사이에 논란이 된 정신력에 의한 자발적인 암 치유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그러죠.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병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니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제 답했습니다. 이 초프라는. 그래서 좋은 힐링법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에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 또 사람들 만나는 시간, 쉬면서 상상하는 시간, 이것으로 하루를 구성하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시테크라는 책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우리 몸이 균형을 이룬다 그랬어요. 일과 휴식이라는 것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일이 휴식이 될 때에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겐 평생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프라는 스트레스 푸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스트레스 푸는 법, 뭘까요? STOP, 스톱입니다. 말 그대로 멈추세요. S, 스톱 멈추세요. 그 다음에 3번 심호흡, 3, T, THRE, 3, 깊게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셋째가 관찰을 observe, O, 관찰하는 거.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살펴보면 그것이 안정되어 있다면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다시 일하면 된다. proceed. 그래서 STOP, stop, 3, 그 다음에 observe, proceed. 이 세 가지가 이 초프라 박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인 대로 전통적인 배경은 동양에서는 뭐 이 수천 년 전부터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죠. 선도, 기공, 요가, 명상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한의학에서는 황제내경에서 인간의 정기신, 기신으로 보고 육체와 정신이 기 상태로 통합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들은 현대의학에서도 점차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 심신요법, 심신의학이 보안대처학의 중요성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왔다는 점을 우리가 마무리해 갑시다. 그래서 생명정신의 사회학적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이고 사회적 요인,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의학적인 중재요법, 뭐 이완요법을 했고 명상을 얘기를 했죠. 이게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신의 치유 가능성은 결국 내면의 치유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결국 이제 요약 마무리하는 겁니다. 심신의학은 환자 자신의 내면의 치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서 질병 예방, 치료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환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심신의학은 현대의학과 아유르베다 어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신의학은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으로 환자의 전인적인 건강 증진을 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환자 스스로의 치유 능력입니다. 이완이라든지 명상을 통해서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심신의학이 더더욱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심신의학을 통해서 또 심신의학을 창안한 초프라의 얘기를 전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신의학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천하면서 좋은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